지금 튀니지 정권 붕괴되고요, 리비아 정권 붕괴되고, 이집트 정권 붕괴되고, 예멘 정권 붕괴되고, 시리아도 사실상 이제 뭐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랍의 시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금 아랍의 민주화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아랍 민주화의 가장 큰 이 정치적 파급 효과는 이란의 영향력 부상 강화입니다. 이란이 부상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 때, 이게 제가 이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요,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소위 시아파 초승달 이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시아파 초승달.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란이고요. 이라크가 2003년 이전만 해도요, 수니파 국가였습니다. 인구의 65%는 시아파인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였습니다. 그 사담 후세인 소수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제하던 수니파 국가였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 혁명을 수출할 때 이거를 막아줬던 나라가 이라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라크가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나니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니까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현재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죠. 지금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이란하고 적대 관계였는데 지금 갑자기 같은 시아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결이 되어버렸죠. 자, 옆에 지금 문제가 되는 시리아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 저기 집권 세력은 시아파의 일파인 알라위파입니다. 시리아도 집권 세력이 시아파의 일파입니다. 자, 옆 나라, 우리 저 레바논 대사를 하시는 대사님도 계시지만은 레바논에서 가장 큰 정파는 누군지 아세요? 헤스볼라라는 시아파 무장정파입니다. 인구 면에서도 가장 많고요. 현재 가장 강력한 정파가 시아파 정파예요. 레바논이 일종의 연합정부 비슷한 건데 시아파가 가장 강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레인 저번에 시위 지난해 시작했을 때 인구의 75%가 시아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우디 동부 지역에도 대부분 시아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이후 이 시아파 초생달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갑자기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집트가 이 혁명이 진행되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란의 군함 두 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지중해에서 시리아와 군사작전 훈련을 하겠다고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란 군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시리아하고도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터키하고도 이 협력을 구축해서 지금 패권국가로 등장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중동의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요, 자, 이란의 이 시아파의 영향력을 막아주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입니다. 이집트는 아랍에서 가장 큰 군사대국이고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이 미국과 가까운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고 있죠. 이집트의 경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주변에서 막 민주화 물결이 몰려오니까 지금 국내 정치 신경 쓰기 바쁩니다. 공무원이 월급을요 2배 이상 올려주고요. 주택 50만 채 짓겠다고 그러고요. 또 국내 국민들 다독이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력 부상을 막아줄 지금 국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IAEA에서 이란을 이제 국제사회 또 서방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것은 이제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란 사태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IAEA가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발표를 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내놓고 이스라엘이 지난해부터요.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란을 공격해야겠다. 이란의 군시설을 타격해야 되겠다는 이 군사적인 타격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아랍의 시민혁명과도 또 관계가 있다는 새로운 중동의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전쟁이 가능한가요? 자, 이란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공격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를 한번 짚어보겠으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전면전은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란은 이라크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저기 이라크가 제가 중앙일보 입사를 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우리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라크의 국방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이라크 전쟁은 장기화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요?
19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요. 다국적군이 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로 쫓아내고 이 국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라크를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금수 조치, 경제 제재안이 들어갑니다. 이라크는요 1991년 이후로 나사 하나를 수입을 못했어요. 외부로부터요.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91년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까지 약 12년 동안 이라크는 총알을 하나 생산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라크 전쟁 동안에 9번 제가 이라크 취재를 갔는데요. 진짜 이 탱크가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폭격 맞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장기화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리비아의 경우도 지금 리비아에서 우리 다국적군이 투입되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었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아랍 지역에서요.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평평한 사막 지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공군력을 제압하게 되면은요. 이라크와 리비아의 군사력이 한 80%는 없어져요, 그냥. 헬기 하나 뜨면은요, 미사일 숫자만큼 탱크 맞추고 오는 거죠. 은폐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만 설정하면은요, 사실상 군사적으로 이 중동 국가를 제압하는 건 사실상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라크 전쟁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2, 3개월 만에 그냥 끝나버리죠, 실질적인 전투는요. 근데 이란은 달라요. 일단 지형적으로 봤을 때. 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2001년 말 바로 점령한 이후에 아직까지 아프간 사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아프간은 산악국가이기 때문이죠. 이란이 바로 그렇습니다.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이라크하고 다르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게릴라 전투가 가능한 곳이 이란 지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란은 터키, 이스라엘에 이어서 중동에서 세 번째 군사 대국입니다. 아직까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처럼 총알을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또 이라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요. 예비군까지 합치면 군사력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면적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현재 테이블 위에 놓고 고려하고 있는 것은 Surgical Strike죠.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핵시설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핵시설을 자꾸 지하로 지금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벙커버스터도 이 타격을 할 수 없는 그 깊은 지하로 지금 핵시설이 옮겨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정밀 타격을 하자라는 핵시설을 공격하자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기, 미국이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군사적 타격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떠서요,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습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돌아갈 기름이 여의치가 않아요. 공중에서 공중 구비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란 주변 국가들의 어떤 군사 공군기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란에서 전투기가 떠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달려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군기지나 이런 쪽을 한번 이용하자는 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공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안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로 타격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거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이 한 발이 날라오면 이란은 아이고 잘됐다고 그냥 엄청나게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쏴버릴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까지 가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가장 확실한 그 군사적 타격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쨌든 협력하에 이 군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면 모르겠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또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 세계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군사적 타격을 함으로써 단기적이더라도 고유가 $200 이상 유가가 올라갈 경우 세계 경제 회복에 정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우리 미국의 대선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 재선 가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란을 공격하면서까지는 안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상당히 우파가 득세를 하고 공화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승리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